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7만 2,05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만 7,343명, 완 72만 4,185명으로 집계되어 4.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1일 확진자 수가 3,000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8일과 29일 1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자카르타 거주 한국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2차 감염까지 확인되자 교민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과 29일 이틀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후 1호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한 2명의 한국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한국인 확진자가 4명이 발생하자 교민사회는 확진자의 동선에 관심이 쏠렸지만 인도네시아는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대사관 측에서 공개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이 자진해서 동선을 공개하고 해당 동선에 포함된 업체들이 자진해서 일시 영업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은 교민사회 내에서 N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2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교민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자카르타 시청 직원 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자카르타 시청 대변인은 시청이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확진자들이 근무했던 사무실 공간은 소독을 마쳤고 7명 모두 무증상이라서 자가격리 조치에 취해졌습니다. 또한 확진자 중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자카르타 부지사는 아직 폐쇄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며 설령 폐쇄를 해야 한다고 해도 건물 전체를 폐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4달 동안 매달 현금 60만 루피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500만 루피아 미만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 한하며 지원금은 2개월마다 120만 루피아씩 대상자 계좌로 직접 이체가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규모는 37조 8천억 루피아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시장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시는 과도기적 대규모 사회적 제한 시행 중에도 식당과 카페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을 허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공연을 하는 밴드의 최대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며 군중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대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관광창조산업진흥원장은 카페와 식당은 라이브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배경음악의 대체일 뿐 콘서트 형식의 공연은 아니며 또한 관람객은 자리에 착석한 채로 공연을 보거나 들을 수 있고 무대나 무대 앞에서 춤을 추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라이브 밴드의 구성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라이브 공연 허가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인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사와 교육의 도시인 족자카르타의 새 국제공항이 개항하였습니다. 이번에 개항된 족자카르타 국제공항은 20개월 만에 빠르게 완공이 되었으며 대형 비행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주로도 3,250m로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신공항 운영사 측은 강진의 전례가 있는 지역인 만큼 규모 8.8의 지진과 12m 높이의 지진해일에 견디도록 설계되었고 지진해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항식에 참석한 조코이 대통령은 구공항 여객터미널은 연간 수용 가능 이용객이 160만 명이지만 신공항은 2천만 명 규모라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이 없겠지만 백신이 개발된 뒤에는 족자카르타 신공항이 가장 붐비는 공항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족자카르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최대 불교 사원인 보로부두르 사원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 중 하나인 프람바난 사원 등 역사적인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지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 시장은 로드바이크 이용자들이 내부 순환고속도로나 톨게이트를 지날 수 있게 허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자카르타 교통청장은 이번 제안은 동부 자카르타의 크본 나나스에서 북부 자카르타의 딴중 뿌리오까지 12km 거리의 고속도로 구간을 양방향 1개 차선을 자전거 통행로로 마련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만 개방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주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로드바이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안전의 이유로 일반 자전거는 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며 오직 로드바이크만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자카르타 행정부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전거 타기를 홍보하였으며 더 많은 자전거 도로를 개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자전거 도로 개방이 올바른 선택인지와 오토바이도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의 자전거가 안전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N 에듀의 인도네시아 법인 IM 에듀네트웍스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인이어 강좌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훈련이나 자격증 과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 에듀네트웍스는 NHN 에듀와 인도네시아 교육용 콘텐츠 제작 서비스 기업인 마나기타의 합작법인으로 지난 3월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학교 알림장 1위 애플리케이션인 IM스쿨을 올해 안에 런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교육 전용 포털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인구 중 학생이 7천만여 명에 달하며 중국과 인도에 이어 가장 큰 온라인 교육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생산 라인 확대가 예정되었던 LG전자 찌빌동 생산법인은 해당 공장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이전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생산 설비는 기존대로 구미 공장에 존치되었고 내년 6월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전자 구미 공장의 생산 라인 존치 소식에 구미에 위치한 40개의 1차 협력업체와 100개의 2, 3차 협력업체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사실상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던 상당수 협력업체는 26일 부품 생산과 납품을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전자는 찌빌동 생산법인을 아시아권 TV 거점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구미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를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땅그랑 알람수트라에 위치한 이케아 인도네시아는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 홍보 담당자는 내부 소독과 청소를 위해 한동안 방문객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일시적 폐쇄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연관이 없고 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위생 조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장은 폐쇄되어 영업을 안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전히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케아는 5월에 임시 휴업을 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신원미상의 100여 명의 무리가 동부 자카르타의 찌라카스 경찰서를 공격하여 경찰 3명이 다치고 다수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찌라카스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100여 명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경찰서로 진입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차량들과 경찰서 시설이 파손되었고 다친 경찰관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리들은 강목과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하였으며 CCTV 확인 결과 총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해 무리들은 공격한 후 즉시 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공격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즉시 조사팀을 범죄 현장으로 파견하여 가해 무리의 신원과 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